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시즌2. 하도 오래간만이라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자,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자,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세대 성남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성남데일리의 최용선입니다. 성남사람 다 성남사람이잖아요.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그 추선배님은 이 썰렁한 거 아직까지 그냥 계속 썰렁하시네. 아재 개그 요즘 유행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썰렁하다고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성남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자, 누비고 다니셨는데 그 뭐 결과가 있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자, 성남을 열심히 누비고 다니신 우리 최용선 기자님과 함께 전문 분야 정치 쪽 정치구단, 오래간만에 정치구단의 귀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4월 13일에 있을 4.13 총선, 성남지역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 뭐 이런 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바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며칠이 지나면 내년으로 지나가면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꼭 짚어봐야 하는 문제죠. 총선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정치, 그리고 성남시 유일한 인터넷 라디오, 이런 데서 정치 얘기 안 하면 또 사실 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쑥떡공론의 취지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냥 홀라당 해먹을지 모르니까. 뭘 해먹어? 물론 안 해드시겠죠. 자, 저희가 그렇게 믿으면서,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공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선, 권영헌의 쑥떡공론 시즌2는 페이스북에서 최용선이나 권영헌을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신문 성남데일리, 투데이 성남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참. 그리고 저희가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광고가 안 붙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방송이 안 되는데 광고가 붙겠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광고가 붙을 수 있을래나?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송을 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4.13 총선, 이 전국적인 이슈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최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네네. 현재 며칠 전에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어서 네네. 이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네네. 아직 당을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통칭해서 현재 지금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고 있죠. 네네. 당을 창당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창당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인데, 네네.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창당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 네네. 과연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영입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렇죠, 그렇죠.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돈은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지. 좀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
예전에 안철수 신당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하기 전에 그때 상황들을 조금 돌이켜 보면 안철수 신당에 모일 만한 인물들 대충 뭐 이렇게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윤곽이 잡히지는 않는데 눈에 띄는 인물들은 성남에서는 아직은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각 선거구별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저희가 전국적으로야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서울 쪽에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고 저희는 성남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 안철수 신당 부분은 넘어가고요. 빨리빨리 이야기를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대 총선. 10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비후보 등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러 분들이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죠? 잠깐만. 예비후보 제일 나중에 하자니까. 예비후보 제일 나중에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뭐 분위기, 이런 거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겠지만 성남의 한정에서 보면 예전 같은 경우 총선이 이 여당 야당 네네. 그리고 이 몇몇 지역에서는 무소속 예. 흔히 말하는 1대1 구도의 어떤 총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안철수 신당이 생겨나면서 그렇죠. 그 여당 그리고 다수의 야당 안철수 신당을 비롯해서 네네. 다수의 야당 그리고 무소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야. 이런 구도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네네,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판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선거연대 부분이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는 안철수 의원이 이 선거연대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선거연대는 쉽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가 일여야다. 그러니까 일여다야. 다야. 새누리당 대 다수의 야당 그리고 무소속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4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이고 네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정이나 중원 네네. 그리고 분당까지는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 분당 을지역은 아무래도 1대1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일여다야가 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새누리당 쪽에 현재 새누리당 쪽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아주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삼척 동자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들도 분석이 가능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역대 총선하고 전혀 다른 네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힘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뭐 현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야당 측에서 야권 연대라든가 뭐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쪽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성남이 4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총선을 보면 수정 중원은 야권이 약간 유리했었고 분당 쪽은 여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선이 되어 왔었던데 네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 일여 다야 이런 구도라고 보면 어쩌면 이 한쪽 흔히 점칠 수 있는 새누리당이 4개 선거구를 싹쓸이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추용선 권영환의 쑥떡공론 시즌2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각 수정 중원 분당 가불이 있는데 이 선거구들 중에 관전 포인트 각각 약간의 특색이 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수정을 보면 현재 새누리당 후보가 조금 숫자가 있고요.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의 후보는 현재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중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민주당의 숫자가 많고 네네. 새누리당이 없고요. 네. 분당 갑은 새누리당 그다음에 야권 민주당 이런 부분이 1대1 구도로 숫자가 좀 있고 예. 분당 을 지역은 아주 조용한. 예, 아주 조용하죠, 분당은. 총선이 언제 있을는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처럼 잠잠한 상황이고요. 그 잠잠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네. 수정구에서는 현재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아, 예. 장영하 변호사가 수정구로 또 가셨습니까? 그렇죠. 무소속으로 옛날 민주당의 저기 분당을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잠깐 했었죠. 네네, 잠깐 했었죠. 근데 그때 현재는 잠깐 처음에 취임하실 때 목사님 오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재는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본인도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되면 그쪽으로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철수 신당으로 실제로 장영하 변호사가 가고 공천돼서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수정구가 가장 뜨거운 접전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 네, 그렇죠. 현재 그 김태년 국회의원이 현직으로 있긴 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신당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나오면 물론 인물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일려다야 뭐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윤춘모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밌겠습니다. 그렇죠. 장영하 예비 후보가 나름대로 각종 선거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 후보 명함 돌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만 서면 역대 선거를 다 따지면 아마 수만 장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예, 어느 정도 득표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수정구의 김태년 현 국회의원의 3선 고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이 상황이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이게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럼 중원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상진 의원의 4선 도전인데 네네. 신상진 의원이 3선이거든요. 네, 근데 총 네, 합하면 그렇죠. 의원직을 수행하신 그렇죠. 3, 4, 12년 중에서 8년이 채 안 되죠. 네네. 네. 보궐선거 전문이시다 그렇죠.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어쨌든 4선 고지인데 네네. 새누리당에는 뚜렷한 경쟁자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비 후보도 없고. 네네. 그 지역 관리를 잘하신. 반대로 민주당은 우리가 말하는 예외 없이 나름대로 활동한 사람들은 다 출마하겠다. 네. 네네. 그래서 장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듯이 후보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후보가 네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원도 사실은 굉장히 혼전이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 누가 당선될지 사실 가늠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야권 후보에게는 불리한 지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 중원 지역 같은 경우야말로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서야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일 후보 우리가 말하는 선거연대에 의한 단일 후보가 제일 좋은 구도이긴 한데 20대 총선은 아마도 선거연대에 의한 단일 후보는 어렵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네네, 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20대 총선은 각자의 길을 가서 네네. 각자 도생하면서 총선이 벌어지는 혼전 양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직 그 신상진 의원님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뭐 집에 가서 박수 치고 있겠죠.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 지역 분당갑 내년 20대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약간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분당갑은 성남 데일리에서나 아니면 숙덕공론에서 20대 총선에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면서 접전 지역이다. 누가 이기더라도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네. 그냥 팽이한 상황인데 누가 이기든 간에
표 차이는 그렇게 적게 나진 않고 어느 정도는 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종훈 현 의원이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나름대로 많죠. 예. 스펙을 가지고 있는 대구 출신의 네. 그 권역세. 권역세 예비 예. 후보가 지금 예,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지금 표밭을 누비고 있죠. 누비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 누빈다고 그냥 봐주면 될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현재 지역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김용 시의원이 네네. 출마를 만지작거리다가 만지작거렸나요? 네, 만지작거리다가 고심했다고 좀 해줘요, 네. 좀. 고심이었나요? 고심이었죠, 고심. 어찌됐든 고심 끝에 출마를 접고 네네. 그 이현욱 변호사 그리고 네. 또 조신이라는 예비 후보가 지금 등록을 한 네네. 상태에서 예, 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찌됐든 지역 내의 인지도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얼마 남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인지도를 얼마나 넓히고 지역 내의 표의 확장성을 갖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 되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분당 갑 지역의 표심이 많이 변했다고 저희가 예측한 바가 있는데요. 얼굴 모르는 분들한테 표심이 바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표심이 바뀌고 역대 시장 선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표심이 바뀌고 그게 표로 방증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아무리 표심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정치 네, 신인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중요한 인지도 네. 그런 측면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 득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예.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권역세 예비 후보든 아니면 뭐 이종훈 현 의원이 나오시든 아니면은 민주당의 이현욱 변호사, 이현욱입니다. 이현욱 변호사 그리고 조신 씨, 현재는 조신 예비 후보죠?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예비 후보, 이분들이 얼만큼 인지도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분당 갑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달라질 수 수도 있는 있겠지만, 거죠. 예, 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정치 신인이 장벽을 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시 4개 선거구 중에 가장 재미없는 분당을 여기 뭐, 그냥 쉽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현재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네네.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 분당을에서 3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 의원 전하진 국회의원과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그렇죠. 공천 받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양자 간에 누군가가 공천이 될 것이고 민주당 네네, 그렇죠. 같은 경우 현재 김병욱 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예비 후보를 등록했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상황이고요. 네네. 재미없어요. 네, 네. 결국은 선거 결과도 뭐 거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네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성남의 4개 선거구 중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초강세 지역이 분당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전 정권의 전 정권의 그 인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친박이든지 아니면 현 정권하고 반대 진영이기 때문에 네. 과연 공천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네네. 한간에는 공천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네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소문도 도나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결과는 여기도 무소속이 후보가 나온다면 네네. 결과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네. 아무래도 그 친이계로 분리되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개 선거구를 결론적으로 보면 분당을에 무소속 후보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여기도 예측 불허이고 네네. 분당갑에 여야가 신인들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도 예측이 조금 쉽지 그렇죠. 않은 부분이고요. 예.
중원 같은 경우는 강력한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김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김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보면 약 10%대 득표율은 그렇죠.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수정에서는 어느 정도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장영아 AB 후보가 안철수 신당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도 예측보다 예,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수정 중원 분당 갑을 선거구가 예, 예. 여당 야당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네, 여당 1색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야당 1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야당 1색으로 되는 부분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새누리당 쪽보다는 조금 분열되어 있는 야당 그래서 측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선거가 지금 한 10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B 후보 등록이 3월 24, 25일인데 예, 예. 그때까지 따지면 한 2달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죠. AB 후보 등록까지 2달 예비 후보가 아니고 정식 아, 예, 후보, 그렇죠. 정식 정식 후보. 후보. 예, 예. 공식 후보 등록까지 한 2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선거 연대는 힘든 상황이고 네. 이런 구도로 총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네. 소유의 일이지만 4개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도 있다. 네네. 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 참 길어요. 추용선 권영환의 쑥떡공론 시즌2는 성남시 행정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스포츠까지 성남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남시 각 선거구에 우리 예비 후보 등록 현황 그리고 이제 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수정 같은 경우로 보면 새누리당의 하재한 예비 후보, 네. 그다음에 윤춘모 현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저께 바뀌었던 당명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 네. 예, 이름도 좀 어려워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이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더민주당 그러면 네. 그 홍진경의 더김치, 더만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마 새누리당에서 조금 있으면 아마 더맨더머 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자, 하는데. 요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맨더머 안철수 신당 그 앞에서 더맨더머인가요? 약간 그 민주당 농담입니다. 네. 네. 예,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화내지 마세요.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홍보를 해야죠. 이게 다 네. 홍보거든요. 이렇게 어찌됐든 얘기하는 게. 수정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없습니다. 아, 아직 없죠. 네, 네. 그리고 언급된 대로 무소속의 장량아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네, 네. 중원구에서는 수정과 반대로 예비 후보가 지금 현재 없어요. 네, 아무래도 중원구 쪽에는 새누리당의 신상진 현 의원이 강력한 득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상진 현 의원을 넘어설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만만한 상대가 네,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안성욱 변호사 네. 그리고 그 부장검사까지 지내신. 네네네. 네. 그리고 전직 이 의원인 조성진 전 의원 여기에서 중원에서 2선까지 지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미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조금 더 갈수록 예비 후보 등록자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죠. 출마를 네네. 준비하고 있는 고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후보들이 많이 있고. 네네. 또 그리고 또 현재 그 비례대표로 계신 은수미 의원도 네네. 예, 출마 예정이죠. 그렇죠. 은수미 현직 국회의원은
현재 AB 후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예. 국회의원은 AB 후보 등록 없이도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들, 네네. 우리가 말하는 선거 운동에 준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AB 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성남중앙구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네. 정지 작업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다니셨는데 어쨌든 이 중원구는 그 일녀 다야 구도가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 드리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야권 쪽의 후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분당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당갑. 여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동네가 분당갑이에요. 그렇죠. 이 분당갑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유권자 네. 표심으로 봐서는 네 개 네네. 선거구에서 가장 요동치고 있는 선거구다. 예, 그렇죠. 또 변화가 눈에 띄게 감지되는 곳이다. 예, 앞서 그렇죠. 계속해서 예.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뭐 항상 정치 방송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예비 후보로 권역세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고, 네네. 전 금감원장이셨죠?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현욱 변호사, 네. 그다음에 조신 전 그 정책팀장인가? 네네. 그런다던데. 문재인 후보 예. 정책팀장. 예비 네네. 후보로 등록을 해서 현재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현직 이종훈 국회의원과 권역세 예비 후보의 어떤 공천 경쟁,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네. 이런 상황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네네.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잠깐만 보면 만약에 권역세 예비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되고 이현욱 변호사가 정식 후보가 되면 요 구도 재밌는 구도거든요. 여기 권역세 후보하고 이현욱 변호사하고 그 고발인하고 피고발인 관계라는 거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죠? 내용이죠? 제가 요 얘기 잠깐 해드리면, 요거 재밌는 얘기예요. 론스타 아시죠? 론스타 그렇죠. 때. 외환은행의 먹튀. 예, 먹튀 론스타. 론스타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권역세 금감원장이 론스타 관련된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늦게 공개했다. 이 소송을 하는데 늦게 공개를 해서 론스타가 먹고 튀었다. 이거를 이현욱 변호사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감원장이면 뭐 재벌 경제나 관치 경제 이런 쪽이고 이현욱 변호사는 또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이런 쪽에 또 전문가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아주 재밌는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볼만한 구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분당을. 분당 의뢰는 유일무이하게 임태희 전 실장, 전 의원이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현재 네네. 분당을 전 지역을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표밭을 누비고 있다. 예. 이런 전언이고요. 네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뵀으니까 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할 사람이 아직 없어요. 거의 조용합니다. 네. 김병욱 지역위원장이 이제 좀 있으면 움직이겠죠, 이제? 거기 분당 지역이 이제 잠잠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야당의 후보 내지는 지역위원장의 활동이 조금 미미했다. 네.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위원장도 지난 선거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선거에 네. 출마해서 네. 9천여 표 차로 낙선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위원장을 떠났다가 다시 예. 지역위원장을 오고 네네. 그러면서 역대 총선에서 분당 을지역은 야당 후보로 나온 후보가 네. 낙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역구 관리를 우리가 말하는 선거 관리를 네네. 한 적이 없다. 예, 이런 것 상황이기 같습니다. 때문에 예.
야권이 열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표 밭이라는 건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밭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수확하는 거는 없거든요. 표 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갈고 다지고 씨 뿌리고 그렇죠. 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긴 잡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맨 땅인가요? 그 황부지 같아요, 황부지.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거네. 어쨌든 내년 총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최용선 기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선이 불과 100여일 그리고 공식 후보 등록까지 2달 반밖에 안 남았는 상황에서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대 다수의 야당 그리고 네. 무소속까지 이 후보로 출마해서 이런 상태로 20대 총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성남시 이 총선 결과는 네. 역대 어느 선거하고 다르게 깜짝 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네. 좀 더 지켜보고 1월 그리고 2월 초에 설을 지나면서 예, 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네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 선거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도로 그냥 굳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의 매우 큰 약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권 쪽에 뭔가 이게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이나 네네. 또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도 같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총선에 후보자로 나올 민주당 쪽 인물들은 네. 잠문 이루는 밤이 되고 있고 네.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일색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네. 현 이재명 시장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아니면 시장 선거든 선출 쪽에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걔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고 걔들이 싫다고 해서 염증을 낸다고 해서 정치 방송을 끊는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네. 나가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정치에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에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자, 오늘 몇 회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최용선 원정원의 쑥덕공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에는 대박 나세요. 끝!